여러분, 출산 준비물 뭘 사야 할지 막막하죠? 저도 아내가 임신했을 때 진짜 뭐부터 사야 할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인터넷 찾아보면 사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다 사야 하나 싶어서 패닉이 왔어요. 지금 쫀드이가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어보면서 느낀 출산 전에 미리 사야 할 것들이랑 나중에 사도 되는 것들 솔직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임신과 출산, 그리고 조리원을 거쳐서 그 이후로 갈수록 쓸 돈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겠지만 남들이 좋다는 거 다 사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부모로서 최고로 잘해주고 싶은 욕심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경제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무조건 비싼 물건을 고르기보다는 우리 형편에 맞춰서 꼭 필요한 것만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필요하죠. 그럼 먼저 출산 후에 사도 되는 것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다 사놔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막상 써보면 안 쓰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먼저 아기 내복. 사실 내복은 주변에서 선물로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옷장이 이렇게 꽉 찼어요. 그리고 신생아 때는 베넷 저고리를 주로 입히다 보니까 내복이 생각만큼 자주 필요하지 않아요. 아이가 생각보다 빨리 자라기 때문에 미리 잔뜩 사두는 것보다 그때그때 필요한 걸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받은 옷이 너무 많거나 사이즈가 안 맞을 때는 영수증이 없어도 해당 브랜드 매장에 가면 다른 물건이나 더 큰 사이즈로 바꿔주는 곳이 많아요. 쟁여두지 말고 필요한 것들로 바꿔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모든 브랜드가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미리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아기띠는 꼭 직접 입어보고 사세요. 온라인 후기 보면 다들 너무 좋다고 해서 그냥 샀다가 막상 써보면 아기도 불편해하고 매는 사람도 어깨랑 허리가 불편해서 결국 안 쓰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 유명하다는 제품을 샀는데 몇 번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 다른 걸로 바꿨어요. 아기 무게가 늘어날수록 착용감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아무리 유명한 제품이어도 우리 가족 몸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꼭 매장에서 직접 매보고 결정하세요. 힙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아기가 6개월을 넘어야 쓸 수 있는 제품이라 지금 당장 살 필요가 없어요. 쓰기 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어서 취향이 많이 갈립니다. 나중에 시기가 됐을 때 직접 써보고 사는 게 맞습니다. 아기 놀이방 매트는 아기가 뒤집기 시작할 때 사도 전혀 늦지 않아요. 신생아는 한 자리에 그냥 누워있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굳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자리만 차지하게 되니까 나중에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수요도 생각보다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있으면 물론 좋죠. 근데 없다고 크게 불편하지도 않더라고요. 급하게 미리 살 필요는 없습니다. 콧물 제거기는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그때 찾게 되는 물건인데 신생아 초반에는 외출도 거의 없다 보니 감기에 잘 안 걸립니다. 저도 챙겨뒀는데 아직 박스 그대로입니다. 아이가 좀 크고 나서 바깥 나들이가 늘어날 때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바운서랑 모빌도 처음부터 부랴부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지내다 보면서 필요하다는 느낌이 올 때 그때 사도 됩니다. 바운서는 가격이 3만원대부터 30만원대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비싼 게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밥 먹거나 집안일 할 때 잠깐 앉혀두는 용도로 쓰는 거라서 저렴한 것도 충분합니다. 모빌은 있으면은 꼭 한번 쓰더라고요. 저는 당근 거래로 아주 가성비 있게 가져왔습니다. 유모차도 지금 당장 살 필요 없어요. 비싸고 좋은 제품이라도 무거우면 오래 못 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안정감 있는 대형 유모차들이 무게가 많이 나가요. 매번 차에 싣고 내리다 보면 생각보다 너무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신생아 때는 면역력이 약해서 사실 밖에 나갈 일 자체가 많지 않아요. 아기랑 충분히 지내다 보면서 우리 가족한테 어떤 게 맞는지 느껴보고 나서 사는 게 훨씬 더 잘 고를 수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쓰고 참고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사도 되는 용품들은 대부분 사용 기간도 짧아서 새 것을 사면 아깝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기다려보고 아니면 상태 좋은 중고 제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선물로 받은 물건이 필요 없다면 매장에서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 잘 활용해보세요. 다만 젖병이나 놀이기의 젖꼭지처럼 아기 입에 직접 들어가는 용품들은 중고 거래는 비추천합니다. 여러분, 다음은 조리원에서 지내보고 나서 사도 충분한 것들이에요. 수유용품부터 말씀드리면 수유 패드나 수유 쿠션, 모유 저장팩, 유축기는 조리원에서 모유 수유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나서 사도 전혀 늦지 않아요. 처음부터 모유가 잘 나오는 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잘 안 돼서 분유로 바꾸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모유 수유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사뒀다가 결국 못 쓰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젖병이나 소독 집게, 세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봐야 어떤 젖병이 맞는지 알 수 있거든요. 병원에서 주는 젖병은 구멍이 크다 보니까 아기가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분유가 잘 나옵니다. 이렇게 편한 방식에 익숙해지면 아기가 나중에 엄마 젖이나 일반 젖병을 빨기 힘들어서 거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직접 써보면서 우리 아기한테 맞는 걸 고르는 게 맞습니다. 기저귀도 미리 많이 사둘 필요는 없습니다. 브랜드가 좋다고 해서 다 잘 맞는 게 아닙니다. 허벅지가 너무 헐렁하면 옆으로 새고 배 부분이 너무 끼면 또 위로 새거든요. 저도 처음에 좋다는 기저귀 사뒀다가 결국 여러 번 바꿨습니다. 조리원에서 쓰던 기저귀가 잘 맞았다면 같은 걸로 사시거나 아니면 여러 브랜드 샘플을 받아서 먼저 써보고 결정하세요. 선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일단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기 피부에 쓰는 로션이나 크림도 처음부터 큰 거 살 필요 없어요. 아기마다 피부 타입이 달라서 어떤 아기는 보들보들한데 어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피부가 많이 건조하기도 합니다. 조리원에서 쓴 제품이 잘 맞았다면 그걸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소량이나 샘플로 먼저 테스트해보고 맞는 걸 찾아가시면 됩니다. 단 기저귀 발진 크림만큼은 하나 미리 챙겨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생아 피부가 얇고 약하다 보니까 발진이 생기기 쉬운데요. 막상 생겼을 때 없으면 당장 바르질 못하니까요. 신생아 베개도 조리원 다녀오고 나서 사도 늦지 않습니다. 두상 교정에 좋다고 해서 많이들 쓰세요. 솔직히 베개가 있어도 아기가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보면 베개 위에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구입해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아기가 태어나는 날부터 바로 쓰는 것들이라 출산 전에 반드시 챙겨두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그날 바로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먼저 손톱깎이랑 손톱 가위예요. 신생아 손톱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직접 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게다가 가늘고 날카롭습니다. 아기가 자기 얼굴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거든요. 처음 깎아줄 때는 손이 떨릴 정도로 무섭기도 한데 그런 분들께는 네일 트리머라는 도구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훨씬 덜 무섭거든요. 다음은 젖병 소독기, 체온계, 온습도계, 수유등이에요. 이 네 가지는 신생아 육아에서 정말 매일매일 쓰는 것들이에요. 수유등은 새벽 수유할 때 특히 빛을 발합니다. 형광등을 켜면 아기가 완전히 깨버려서 다시 재우는데 한참 걸립니다. 은은하게 켜두면 아기도 덜 놀라고 수유하는 엄마 아빠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온습도계, 이거는 아기 방 온도랑 습도를 항상 적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눈으로 바로 숫자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목욕 수건은 사실 따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천 기저귀 5장 정도면 수건 역할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거든요. 천 기저귀가 이게 이름은 기저귀지만 활용도가 정말 높아요. 깔개로도 쓰고 얇은 이불처럼 덮어주기도 하고요. 목욕 후에 물기 따는 용도로 쓰거든요. 하나 사두면 오래오래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기 옷은 베넷 저고리보다 바디슈트 위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베넷 저고리는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챙겨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디슈트는 3장에서 5장 정도 준비하시면 되는데 신생아는 먹다가 토하는 일이 잦아서 하루에도 여러 번 갈아입히게 돼요. 그래서 넉넉히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모자는 한 장이면 충분하고요. 베넷 저고리 중에 팔 끝부분을 접어서 손을 덮을 수 있는 구조로 된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손싸개는 따로 안 사셔도 됩니다. 양말이나 발싸개는 발목이 조이지 않는 걸로 한두 켤레만 챙기세요. 신생아 발목이 너무 가늘어서 조금만 끼워도 혈액순환에 좋지 않거든요. 속싸개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신생아한테 모로 반사라는 게 있는데요. 자다가 갑자기 팔을 이렇게 번쩍 들면서 깜짝 놀라는 반응이에요. 속싸개로 감싸주면 그 반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기가 훨씬 잠을 잘 자요. 수건 소재로 된 걸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겉싸개는 쓰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선뜻 사기가 아까울 수 있어요. 이럴 땐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선물로 주는 것도 있으니까 먼저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손수건은 40장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대나무 소재 20장에 면 소재 10장 정도 비율이 적당합니다. 대나무 소재가 좀 더 비싸긴 한데 그만큼 훨씬 부드럽거든요. 아기 얼굴을 닦을 때나 수유 후에 잇몸이나 혀를 살살 닦아주는 구강 청소 용도로 쓰기 딱 좋습니다. 피부에 닿는 게 워낙 부드럽다 보니 아기가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이고요. 아기 침대는 가능하면 뒤집기 전까지, 즉 생후 3개월까지는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생아 때는 수유, 기저귀 교체, 달래기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기를 들었다 놨다 하게 되는데요. 침대 없이 바닥에만 재우면 그때마다 허리를 이렇게 깊이 숙여야 하거든요. 지금 제 아내는 벌써부터 손목이랑 허리가 아프다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아기를 돌보면서 이런 통증이 더 심해지고 차곡차곡 쌓이게 될 텐데 미리 준비를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었어요. 옆면이 열리거나 보이는 침대로 자면 부부 침대 옆에 딱 붙어서 쓸 수 있어서 훨씬 편합니다. 아기 이불은 당장 풀세트로 살 필요는 없어요. 신생아 때는 속삭이에 쌓여있는 시간이 길어서 이불을 따로 덮어줄 일이 많지 않거든요. 깔개 패드 하나만 있어도 일단 충분합니다. 나중에 구매하실 때는 너무 푹신한 건 피하세요. 아기 얼굴이 파묻힐 수가 있어서 안전에 좋지 않습니다. 아기 욕조를 고를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너무 큰 욕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물도 많이 들어가고요. 다 쓰고 나서 치우기도 생각보다 꽤 힘들거든요. 신생아 시기에는 작고 저렴한 대야 2개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다이소에서 샀어요. 특히 헹굼용 대야는 쓰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굳이 비싼 걸 살 필요가 없어요. 욕조랑 함께 탕 온도계도 꼭 준비해두세요. 욕조에 탕 온계가 붙어있는 제품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따로 하나 챙겨 두시는 게 훨씬 좋고요. 신생아 목욕물이 너무 뜨거우면 바로 화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어른 손 감각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받침대가 욕조에 함께 달려있는 제품이라면 받침대를 따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신생아는 혼자 목을 못 가누기 때문에 씻기는 내내 머리를 받쳐줄 수 있는 받침대가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또한 편리한 것도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붙어있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기저귀를 갈 때 필요한 것들은 한 곳에 모아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크림, 로션, 면봉, 손톱깎이, 향균, 지퍼백 같은 것들은 매번 여기저기서 찾다 보면 그 사이에 아기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트롤리나 기저귀 정리함 하나를 마련해서 필요한 것들을 한 곳에 정리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커피장에 붙여서 거기에 좀 정리를 해놨고요. 칸이 나뉘어 있는 제품으로 고르시면 물건마다 자리를 정해두기 훨씬 편합니다. 특히 밤에 기저귀를 갈 때는 불도 먹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손에 익은 자리에 다 있으면 어두워도 바로바로 꺼낼 수 있어서 훨씬 수월합니다. 엄마 용품도 빠질 수가 없겠죠. 수유브라는 2벌 정도 미리 챙겨두시고 손목 보호를 꼭 준비해주세요. 아기를 안다 놨다 하면 이 손목에 무리가 엄청 가거든요. 유축기를 미리 갖고 계신 분들은 깔때기 사이즈를 꼭 미리 확인하고 맞는 걸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유축이 제대로 안 되는데요. 조리원을 끝나고 나서 알게 되면 대처가 늦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용 바구니 카시트예요. 출산 당일 조리원으로 이동할 때부터 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쓰는 기간이 짧은 편이라 새 것보다는 중고로 저렴하게 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것들 중에서 정말 사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물건 2가지가 있어요. 이건 다른 분들께도 꼭 권해드리고 싶을 만큼 만족도가 높습니다. 첫 번째는 건조기예요. 아기를 키우다 보면 옷부터 수건까지 빨래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건조기가 없었다면 이 많은 빨래를 어떻게 다 감당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잠잘 시간도 부족한 신생아 시기에는 시간을 아끼는 게 정말 소중하거든요. 물론 옷감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아쉽지만 빨래를 일일이 널고 걷는 시간을 줄여주는 장점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아기 옷을 기존 세탁기에 같이 돌리실 계획이라면 출산 전에 세탁기 안쪽을 꼭 한번 청소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문 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해보면 나오는 더러운 물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기의 첫 옷을 깨끗하게 빨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꼭 추천드립니다. 2번째는 기저귀 쓰레기통이에요. 기저귀를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 냄새가 온 집안에 금방 퍼집니다. 전용 쓰레기통은 냄새를 꽉 잡아주기 때문에 집안 공기부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특히 신생아 때는 하루에 기저귀를 10개 넘게 쓰기도 합니다. 그 냄새가 쌓이면 정말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육아는 장비빨이라는 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마음과 건강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하려다 보면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아내랑 계속 육아 관련 용품이나 필수품들을 찾아봤는데 계속 보다 보면 정말 소비의 지옥이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예뻐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여서 저도 모르게 물건을 막 담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육아용품을 살 계획이라면 꼭 사야 할 목록을 미리 작성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박람회 가격이나 인터넷 최저가나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으로 하나씩 사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툴고 힘들겠지만 아내와 함께 서로 다독이면서 이 시기를 잘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숨겨진 꿀팁 쉽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